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등에 점 7개가 있어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태어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응칠. 비록 문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무장의 자질을 타고났던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타기를 제 몸처럼 부리고 활은 뭐 쐈다 하면 백발백중인가 하면 10m가 넘는 거리에서 조총으로 동전을 맞출 만큼 사격에도 달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와 무예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훗날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19세가 되던 나이에 천주교 세례를 받으며 교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때 받았던 천주교 세례명이 토마스, 한문 표기로는 도마라고 해서 이것이 아우처럼 자리잡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훗날 일제 침략에 목숨 바쳐 싸우다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기억할 때 그분의 모든 생애, 모든 행적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학술적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막말로 욕심부리다 구국의 영웅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기억이 안 나게 된다면 모르는 이만 못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본편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쉽고 간략하게 풀어나가 드릴 겁니다. 이 포인트만 잘 따라오시면 어디 가서 안중근 모른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시할 두 가지 포인트는 장기적 안중근과 단기적 안중근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기억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무력 항쟁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사는 원래 실력 양성을 목표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가지며 민족의 기반이 튼튼해져야만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의사는 항일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삼흥학교와 돈이학교라는 두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 두 학교에서 장차 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육성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첫 번째 포인트인 장기적 안중근입니다. 멀리 보고 후대를 기약하는 장기적인 계획인 것이죠. 그렇게 인재를 육성하시며 훗날을 도모하시던 도중에 순간 의사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실력 양성도 중요하고 계몽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해져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는 일제의 침략 속에서 언제까지고 인재 양성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실행에 옮겨져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되신 뒤 의병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그 유명한 하얼빈에서의 의거까지 행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 단기적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침략에 맞서 항쟁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맥락이죠. 우리가 교과서든 매스컴이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접할 때 가장 많이 보고 들었고 회자되었던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 의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살아생전 마지막 독립운동이 되어버렸던 의거이자 일제의 핵심 거물 전객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했던 사건이니만큼 의사의 일대기 중 가장 큰 조명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하얼빈 의거 역시 단기적 안중근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중근 의사와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을 두고 헷갈려 한다거나 행적이나 역사적 사건을 두고 기억하실 때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안중근 의사 편에서는 단기적 안중근에 해당하는 바로 이 하얼빈 의거에 대해서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채널은 데일리 스마트고 기억은 자동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존나 멋있어.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 이전에 뒤에 등장할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의거를 도모하신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을사오적. 을사년에 있었던 5명의 역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고종황제의 동의 없이 일본과 멋대로 조약을 맺어버린 매국노 5인방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놈들이죠. 이 매국노 5인방에 의해서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체결됩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늑약이 체결된 이후 1906년 일본은 한일 강제 합병 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할 목적으로 우리 땅에다 회상하고도 재수 없는 아주 엿같은 건물을 하나 짓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연병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오며 가며 했었는데 이젠 아예 우리 땅에다 전초기지까지 지어서 본부로 삼고는 대놓고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목적이었죠. 그 엿같은 건물이 바로 통감부라는 일제의 감독기관이었는데 그 통감부가 생긴 후 그 통감부의 초대 대빵 자리를 3년 넘게 해먹고 유유히 일본으로 돌아갔던 놈이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되시겠습니다. 바로 이놈이죠. 자,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감부의 대빵으로 지낸 뒤 어느덧 1909년이 되었는데 안중근 의사는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10월 26일 날 청나라 하얼빈에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땅에 세워졌던 침략 전초기지의 대빵이었던 놈이 일본에서 제발로 기어나와서 다른 나라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의사에겐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의사는 곧바로 독립운동가 동지들과 이토 히로부미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1909년 10월 21일 동지들과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의사는 하얼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던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올 열차가 체가구라는 역에 잠시 정차했다가 하얼빈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작전 성공 확률을 늘리고자 하얼빈에서 만난 동지들까지 포함해서 만일을 위해 팀을 2개로 나누고 2번에 걸쳐 거사를 시도하기로 계획합니다. 1차로 체가구에서 나머지 동지들이 저격을 시도한 후에 만약 그 작전이 실패하면 2차로 하얼빈에서 의사가 저격을 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하얼빈에 도착해 작전을 계획하고 점검하기를 며칠 1909년 10월 26일 역사의 날은 밝아왔습니다. 26일 이른 아침 체가구역에 매복조가 있다는 첩보를 접한 러시아군의 작전 방해로 체가구역에 매복해 있던 독립운동가 동지들의 1차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고 바통은 안중근 의사에게 넘어가게 되죠. 오전 9시 이토의 열차는 마침내 하얼빈에 도착했고 잠시 뒤 이토는 러시아 헌병대회 호위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새벽부터 기다리던 안중근 의사도 열차가 멈추고 일본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저격을 하긴 해야겠는데 열차에서 내리는 일본 사람들 중 누가 이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전에 사진을 보고 미리 얼굴을 익혀놨다고 해도 사진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었고 코앞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이토인지 확실하게 알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운명이었는지 때마침 구경하던 일본인 환영객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토는 그 일본인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게 되죠. 이때 의사가 이 장면을 보게 됐고 이토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냈고 세 발을 연달아 발사합니다. 단 한 발의 실수도 없었고 발사된 모든 총알은 이토의 가슴팍과 흉복부에 정확히 꽂히게 됩니다. 구국의 총알이 제국주의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이토는 곧바로 쓰러졌지만 의사는 쓰러진 자가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변의 고관들로 보이는 자들 3명에게 각각 한 발씩 더 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역시도 모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의사는 계획했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격을 마친 뒤에 몸을 숨기면서 대피하는 게 당연하겠죠. 어디로 피신했냐고요? 아니요. 의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신변을 위한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격 직후에 헌병들이 달려와서 의사를 덮칠 때까지도 의사는 의연하고 태연한 자세로 곧게 서 있었는데 헌병대가 덮쳐들었을 때 잠시 넘어졌다 일어나시면서 목청껏 외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일본 경찰에 신병이 넘겨졌고 일본 검찰의 조사를 거쳐 일본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는 끝내는 사형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하얼빈 이거의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집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사를 구금하고 있던 일본군 측이 옥중에서 의사에 대해 보였던 태도였는데요.
검찰 조사 중에도 그랬고 판결 이후 의사가 옥중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와 재판 과정 내내 드러났던 의사의 애국심과 동양평화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것을 설파하는 논리의 당위성과 정연함, 장부로서 굽히지 않는 기백까지, 그런 의사의 모습을 보고 난 뒤 감시하라고 붙여놨던 일본인 검사와 간수들마저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인이었던 그들이지만 종국에는 의사에 대해 존경심까지 가지게 됐고, 또 한 명필하셨던 의사에게 서예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의사의 글귀를 앞다투어 받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한 일본인 간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치바 도시치라는 25살의 젊은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사가 이토를 저격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지만 옥중에서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접하며 의사의 인품을 보게 됐고 적개심을 거두고 끝내는 그의 간보까지 하게 됩니다. 치바는 평소에 의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의 생각을 즐겨 듣곤 했었는데, 의사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집행 전날 의사에게 글귀 하나를 써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의사 또한 흔쾌히 글귀를 써주셨고, 이때 의사께서 치바에게 써주신 것이 바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유목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헌신하는 것이 군인된 도리이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나에게 너무 미안해 말라는 뜻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간복한 치바는 일본인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의사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네받은 유목을 마지막으로 끝내 의사의 사형이 집행됐고, 눈물로 의사를 보낸 치바는 얼마 뒤 군에서 제대하기를 자청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의사에게 받은 유목과 의사의 초상, 의사의 위패 등을 모아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을 하며 의사를 기렸습니다. 치바는 49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의사를 기렸으며 가족들에게 본인이 죽은 후에도 의사를 모시라고 유언까지 남겼는데요. 유언을 들은 아내 또한 죽을 때까지 유언을 받들어 의사를 모셨고, 그의 자식들이 제단을 만들고 대를 이어가며 현재까지도 해마다 의사를 기리며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모습에 감복했던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세이지로라는 당시 만주철도사의 이사직을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얼빈이거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쏜 총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의사가 이토에게 3발을 쏘고 난 뒤 그 옆에 있던 3명한테도 각각 한 발씩 총을 더 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3발 중 한 발에 당첨된 사람이 바로 이 다나카 세이지로였습니다. 이 양반은 훗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철도 회사에서 일하며 일본의 여러 고위직들을 만났을 텐데 당신이 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나카 세이지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유감이지만 안중근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얼빈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의사의 태연하고 늠름한 모습, 당찬 기백, 체포되는 중에도 드러나는 인품 등이 그 순간 거의 신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사가 쏜 총에 맞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올해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만 10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였다면 가능했을까요? 오직 나라를 위해 31년의 짧은 생을 전부 바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여권에 재팬이 아닌 코리아가 적혀있고, 우리의 노래가 J-팝이 아닌 K-팝이라 불릴 수 있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국계 일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의사와 같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국이었던 일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우리의 영웅을 후손된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역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여러분? 물론 데일리 스마트에 치밀하게 계산된 스크립트 진행에 이미 여러분들은 쥐도 새도 모르는 새 절반 이상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확실한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쐐기를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도마 안중근, 어릴 적 아명은 안응칠이고 천주교 세례명은 토마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무력으로 의거를 행하신 뒤 적에 의해 돌아가셨으니 함자 뒤에 의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장기적 안중근. 처음엔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재 양성을 꾀하셨습니다. 그러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야욕이 짙어지고 압박이 심해지자
두 번째 포인트, 단기적 안중근. 몸소 무력으로 항거하시기로 결심하시고는 하얼빈 의거를 행하십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위순 감옥에서 일본에게 받으나마나한 일본식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행하신 날입니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신 날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신 날입니다. 네, 끝난 줄 알았죠? 복습 한 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학교를 운영하시며 인재 양성을 하시다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는 하얼빈 의거를 행하셨고 순순히 체포되신 후 몇 달 뒤 사형이 집행되시며 끝내 리순 감옥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하시게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똑똑할 내일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스마트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